제가 오늘 컨텐츠를 제작하는 시점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이 평균 소득은 월 33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연봉으로 계산하면 대략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고 계신가요? 자, 물론 그 이상인 분도 혹은 그 이하인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평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산술평균을 말하죠. 산술평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산술평균, 그러니까 이 평균은 표본의 총합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값이 됩니다. 평균은 그 수식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평균은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극단적인 값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죠. 자, 이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한쪽의 값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혹은 낮을 때 평균은 오묘하게 반응합니다. 그룹 A의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그룹 A에는 100, 90, 80, 90, 70 총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 총 5개의 숫자의 총합을 각각의 데이터의 개수, 그러니까 5개로 나눠주면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룹 A의 평균은 86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룹 B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룹 B의 숫자는 앞선 그룹 A와 동일한 숫자에 2만이라는 숫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룹 B의 모든 수를 다 더하고 결과적으로 6으로 나누면 3405라는 그룹 B의 평균을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추가된 2만이라는 숫자가 앞서 정리된 이 모든 수를 압도해서 평균을 극단적으로 높여버린 것이죠. 자, 이는 사실 엄연한 평균의 오류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값은 사실 무의미한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평균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자칫 현상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도 평균을 사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매일 사용해야 되는 값이죠. 평균의 오류를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고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한 말 그대로 이 평균적이지 않은 값으로 인식해버리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또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떤 수들은 이 최대값과 최소값에 인근 근접하여서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었지만 사라지지 않은 값으로 평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평균을 평균답게 사용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에 제시된 이 세 학생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 학생의 평균 성적은 같습니다. 영희, 철수, 전군 모두 다 평균이 90점입니다. 평균만을 보면 이 세 학생의 성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성적이 더 우수하다라고 평가하기엔 조금 곤란해 보입니다. 과목별 점수를 각각 비교해 보면 세 학생의 평균은 같지만 성적이 모두 다 동일해 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세 학생의 평균이 각 학생의 점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 학생 중 모든 과목에서 평균과 비슷한 점수를 받은 전군의 평균은 그나마 이 점수를 대변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나머지 학생의 평균이 점수를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곤란해 보이는 것이죠. 자, 무언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는 이 계산된 평균값, 각각의 이 영희, 철수, 전군의 평균 90점이죠. 평균값에서
각각의 관측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목별 점수가 됩니다. 수학, 영어, 국어, 역사의 점수가 되겠죠. 각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자, 이를 우리는 편차라고 하는데요. 편차는 관측값에서, 그러니까 과목별 점수에서 이 평균을 빼서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희의 수학 과목의 편차를 확인해 보면 영희의 수학 점수는 85점이었죠. 그리고 평균은 90점이었으니까 85에서 90을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 보듯이 편차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존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관측값이 평균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 편차를 모두 더하면 반드시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차의 평균도 결국 0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편차로도 평균의 대표성을 가늠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편차의 합이 0이 되지 않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편차가 모두 음수거나 양수라면 사실 합이 0이 되지 않겠죠. 수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리와 방향성인데요. 음수와 양수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3을 보자면 마이너스 3은 음의 방향으로 3만큼의 거리를 갖는 것입니다. 편차를 모두 음수 혹은 양수로 만들자면 수가 가진 특성 중에 방향성을 무시하면 됩니다. 수가 가진 특성에서 방향성을 제거하는 방법, 첫 번째는 단순하게 방향성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자, 결과로 보면 알겠지만 음인지 양인지는 그건 모르겠고 거리만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절대값은 수의 방향성 없이 오로지 거리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음수에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는 아주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배웠던 이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편차값에 제곱을 해주면 간단하죠. 자, 기존 편차값의 총합과 평균은 0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편차의 제곱된 값은 총합이 0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이 값이 바로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분산은 제곱된 값이죠. 자, 제곱된 수를 표현하는 방법,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루트, 제곱근입니다. 자, 루트는 어떤 제곱된 수를 표현하는 특정한 제곱된 값을 표현하는 것이죠. 두 배로 늘린 분산의 제곱근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죠. 자, 표준 편차를 구하고 세 학생의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 고른 성적을 받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자, 데이터의 분석 목적은 데이터로부터 창출되는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균은 아주 기본적인 가치이죠. 그러나 평균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 지금 방금 여러분도 확인했습니다. 다시 앞서의 연봉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 대략 4천만 원입니다. 꽤나 씁쓸하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극단적인 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찌 보면 평균의 오류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평균을 제시할 때 반드시 이 표준 편차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제시된 평균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가치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균을 올리는 것만큼 이 표준 편차를 줄이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 연봉 4천만 원이 5천만 원으로 오르는 것보다 고른 소득 수준을 보이도록 이 표준 편차를 줄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 표준 편차가 0이 되면 평균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